25페이지 고전산문 12 박지원 양반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전 쉽죠, 얘들아? 양반전은 매우 쉽습니다. 쉽기는 하지만 기본 개념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양반전 박지원이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너네 우리가 고전산문 할 때 처음에 내가 분류를 좀 했거든요. 영웅소설, 애정소설,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가정소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밖에 뭐 우화소설이니 송사소설이니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 박지원의 한문소설입니다. 박지원의 한문소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해요. 아는 작품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양반전, 호질, 그리고 허생전, 그리고 네, 얕은 지식이 벌써 드러났군요. 너 아는 거 없어, 얘들아? 끝이야, 진짜? 예덕선생전, 그리고 거지 나오는 거. 거지 나오는 거 아는 거 없어? 지훈이 뭔가 생각났지 뭐? 관문자전. 끝이에요? 책 제목을 얘기를 하시는군요. 거기는 여러 가지 수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곡할 만날이라든가 이런 수필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소설을 하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열려, 함양, 박시전. 이거 말고도 작품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작품 되게 많은데 지금 쓴 작품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내가 두 줄로 일부러 나눠 쓴 거거든요. 두 개가 방향성이 달라서 두 줄로 나눠 쓴 거예요. 위쪽에 있는 작품들은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어차피 너네가 양반전, 호질, 허생전 정도는 알고 있잖아. 주제가 뭐예요? 양반을 비판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애들은 양반에 대한 비판이 중심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뭘까?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양반이 사대부예요. 그럼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광문자전 무슨 내용이야? 광문의 일생? 광문이 어떤 사람인데요? 광문이 누구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신부는 거지. 천민이에요. 천민인데 정직해. 예덕선생전 내용 아는 사람? 예덕선생전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보면은 예전에는 예덕선생전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고 요즘에는 광문자전이 약간 더 트렌드예요. 근데 뭐 이런 트렌드는 금방금방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중요도가 높다는 거야. 광문자전에서 광문은 거지였어. 예덕선생전에서 예덕선생은 선생이라고 붙여져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똥 푸는 사람이에요. 천민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신분이 아무리 낮더라도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양반들을 비판을 했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반들을 비판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분이랑 상관없이 배울 점이 있으면 낮은 사람에게도 배워야 한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밑에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박지원이 양반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인간상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박지원 소설의 독자층은 누구입니까? 양반이죠. 왜?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향유층을 독자를 양반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독자를 양반으로 설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느껴라.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네가 어떻게 해라? 바뀌어라. 이렇게 훌륭한 인격체로 거듭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박지원은 신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지원은 신분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요? 찬성. 신분제는 찬성이에요.
여기 예덕선생전이나 광문자전을 보면은 천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닮아야 되는 인격체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인간평등 사상을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다 존중받을 만하다. 모든 인간은 다 가치가 있다라는 인간평등 사상이 항상 광문자전이나 예덕선생전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간평등 사상, 평등 얘기하는구나. 그럼 박지원은 신분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는 인식인데 그건 어떻게 각각의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양반, 뭐 농민, 상민 뭐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그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 뭐 높은 인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신분을 다 없애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신분제 철폐를 하지는 않아요. 신분제는 찬성이에요. 그래서 양반이 양반답게, 평민이 평민답게 자기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한 삶을 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야? 한문으로 작품을 쓴 거예요. 신분제를 철폐를 하고 싶어 하면 신분제를 혼란시켜야 될 거 아니야. 신분제를 혼란시키려면 누구의 의식을 성장시켜야 돼? 평민의 의식을 성장시켜야 돼요. 양반은 기득권층이잖아. 양반을 뭐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 평민 의식이 성장이 되어야 신분제가 사라질 수가 있거든. 근데 평민들이 이 책을 읽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 왜? 평민들이 이 책을 읽으면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할 거니까. 겉봐. 양반들이 보기에도 똑같은 양반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타락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당하고만 있어야 돼? 우리가 왜 이 사람들 밑에 있어야 돼? 라고 비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평민들은. 그래서 독자층을 양반으로 설정해서 한문 소설을 쓴 거예요. 한문으로 써서 최대한 양반들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는 작품 있습니까? 모르는 작품 있으면 줄거리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연려함양 박시전. 내용만, 제목만 보더라도 좀 짐작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연려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뭐. 함양에 그 연려 박씨가 있는데 옛날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유교적 그런 허위의식을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려문을 받으면 그냥 가문의 영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연려문을 받잖아? 그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요. 세금 면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려의 자손들이지. 그 집안의 자손들은 그 과거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벼슬에 올라갈 때 이득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선물처럼 뭐 너네도 뭐 상 받으면은 뭐 부상 같은 거 주잖아. 그런 것처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도 있고 자기 가문의 명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뭘 원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아내만, 살아있는 아내만 보는 거야. 뭐라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너 하나 죽으면은 우리 집안이 그렇게 융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야. 하지만 얘는 어때? 살고 싶어. 그래서 끝까지 자살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심한 경우에는 자객을 고용을 해서 죽여요. 죽인 다음에 자살로 위장을 하는 거야. 남편을 따라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위에 올리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 남편을 따라갔다라고 올리고 그러면은 연려문을 내려주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폐단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연려하면 박씨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야.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을 썼어요. 이것 또한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타락상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양반들의 타락상이라든가 허위의식 비판하는 거 맞잖아요. 또 내용 모르는 거 있습니까? 광문자전이요. 광문이라는 거지가 있어. 거지 신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정직하고 그리고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지물에 있는 어떤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그 시신도 챙겨주고 할 정도의 인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 거짓말 같은 걸 하지 않고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거나 하더라도 항상 당당한 낯빛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다툼이 있잖아. 그럼 다툼도 싫어해. 얘네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괜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그럼 얘네가 어때? 우스우니까 깔깔깔 웃다 보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화기해지면서 또 화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광문이는 여자들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원하는 그런 기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아. 오히려 인간적인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녀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뭐 행동도 하지 않더라도 광문이만 있으면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불러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낮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따뜻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작품은 또 있어요? 내용 설명 필요한 거? 네,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지원의 한문 소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의 틀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소설이 나오면 양반전은 사실 너무 쉬워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만약 양반전이 나오면 단독 출제 안 될 것 같아, 느낌에.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는 허생전 같은 게 출제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얘는 발췌를 여러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 발췌를 어느 부분으로 하면 좋을까? 허생전은? 마지막 결말 부분. 이완대장이랑 막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는 그 다음날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발췌하면은 뭐가 강화돼?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화돼요. 그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지. 또 여러 부분 출제될 수 있어요. 얘는. 매점매석으로 큰 돈을 버는 부분도 발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조선사회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매점매석을 할 때 어떤 물품을 매점매석합니까? 양반들이 제사에서 쓰이는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시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사용되는 말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이 양반들의 허례허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매점매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사회의 취약한 경제구조 플러스 뭐 양반의 허위의식과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도 같이 출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앞부분도 출제 가능성이 있죠. 앞부분 어디냐면 허생이 글 공부하는데 아내가 막 화내잖아. 결국은 언제까지 책만 읽을 거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라 라고 화를 내는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도 발췌 가능성이 커요. 그 부분을 통해서는 양반들의 무능함이 부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 그 부분은 복합지문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죠. 너네 허생전 내신에 나왔을 때 분명히 학습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허생의 처라든가 이런 작품 같이 본 적 많을 거야. 그래서 허생전이 그 앞부분이 발췌가 된다 그러면 여성의식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출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호집이야 뭐 그렇고 예덕선생전 광문전 이거 두 개는 다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뭐 특정 어느 부분이 발췌된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안 봐도 되죠, 이거? 이거는 지문 안 봐도 될 것 같아.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 내용 전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국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가 있었다. 근거 어디 있습니까?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황국을 빌려 먹다 보니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계약을 할 때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해 수결을 하기도 하였다. 어디 있습니까? 군수가 하는 말에 나타나 있죠? 아무런 증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는 소송의 빌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작성하고 내가 수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문사를 익힌 양반들은 과거를 치르지 않고 홍패를 받을 수 있었다. 4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근거 어디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증서에 나와 있죠. 문과 급제를 해야 홍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제하지 않고는 과거를 치르지 않고 홍패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5번 선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인이라 부르며 양반을 존대해야 한다.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 아뢰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대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춰 욕되게 하시오 하니까 뭐라 얘기하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번 보기는 윗글의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반부는 양반과 부자의 신분 거래가 나타나고요. 후반부는 두 번의 문서 작성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서도 비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문서에서는 뭘 비판하고자 하는 거야? 양반의 허위의식, 허례허식을 비판하고요. 두 번째 문서에서는 뭘 비판합니까? 네, 양반의 횡포와 탐욕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문서 모두 비판의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B에서 군수는 부자의 신분 상승 노력을 예찬하면서 이거 맞습니까? 군수가 부자의 신분 상승 노력을 예찬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수는 부자의 신분 상승 노력을 예찬합니다. 어디에서 확인 가능할까요? 군수는 부자의 신분 상승 노력을 예찬해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할까요? 네. 네, 그것 때문이에요. 군자로다 부자여, 양반이로다 부자여 하면서 부자로서 인색하지 않은 것은 의로운 것이요. 남의 어려운 일을 봐준 것은 인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바라는 것은 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양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 것인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바란다 라는 게 높은 신분, 낮은 신분이 아니라 높은 신분을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 앞부분은 맞아요. 뒷부분이 틀려요. 경제력이 신분보다 중시되기 시작한 시대 변화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신분보다 중시되면은 신분을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신분을 산다는 것 자체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신분이 비천하면 천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신분이 좀 더 중시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문제, 윗글에서 관찰사와 군수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건을 유발을 합니다. 관찰사는 어떤 문제 상황을 지적합니까? 네, 황곡을 빌려 먹고는 그걸 갚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갚지 못하니까 불량미가 충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어떤 새로운 사건 유발해요? 그로 인해 양반이 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분을 팔게 되는 사건이 유발돼요. 그럼 군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지적합니까? 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송이 빌미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건이 유발돼요? 증서 때문에 부자가 양반 포기하는 사건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고요. 선지 중에서 확인해야 되는 선지 있을까요? 없으면 4번 문제. 윗글의 기역과 보기의 니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허생전 발췌되어 있습니다. 기역,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 누굴 도적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양반의 모습이 도적과 다름없다라는 의미겠고요. 니은, 도둑질이라도 해봐요 라는 건 뭐야? 양반이 도둑보다도 어떠하다? 무능하다라는 얘기.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인 능력을 가정 생계를 책임져라 라는 의미겠죠. 그랬을 때 적절한 것 1번. 기역이 양반의 횡포를 비판하는 말이라면 니은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2번 선지. 기역에 양반에 대한 평민들의 반감 반영 맞습니까? 기역에는 양반에 대한 평민들의 반감이 반영 맞습니까? 맞죠? 양반은 도적놈이라고 여기면서 나 그런 양반, 도적 같은 양반이라면 하기 싫어 라는 의미니까요. 니은에는 양반의 자유로움에 대한 부러움. 니은이 틀리네요. 3번 선지는 양반의 특권에 대한 부자의 평가. 맞습니까? 이거는 기억은 맞고요. 직공이나 장사꾼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아내의 평가. 아니죠. 직공이나 장사꾼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양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양반이 차라리 더 부정적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기역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이거는 기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겠네. 니은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니은은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하는 양심.
아니고요. 기억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부자의 자기 비판. 아니죠. 이거는 부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은은 현실에서 벗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양반 계층에 대한 아내의 풍자. 니은은 맞아요? 네, 니은은 맞는 선지예요. 현실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라든가 생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그냥 학문만 하고 있는 거잖아. 가정은 팽개치고. 그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양반 계층에 대한 아내의 풍자입니다. 그러느니 뭐가 되는 게 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게 낫지? 라는 풍자예요.